이제 그러면 본격적으로 파워 애널라이시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태 총론에 가까운 인트로덕션이었고요. 이제 파워 애널라이시스를 실제로 해보도록 하죠. 좀 더 진한 색으로 쓸까요? 파워 애널라이시스 적정 N수를 구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계산해야 되는 값은 이펙티브 사이즈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말로는 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제가 통계학을 이게 뭐 정식으로 공부한 게 아니고 책하고 뭐 인터넷 뭐 이런 걸로 독학한 상황이다 보니까 터미놀로지를 정확하게 국문으로 뭐라고 쓰는지 모르겠네요. 어쨌거나 파워 애널라이시스 적정 N수 산출 적정 N수 산출을 위해서는 이펙티브 사이즈를 계산을 해야 되고요. 이펙티브 사이즈는 대부분 D라고 약자를 표시하는데요. 각각의 우리가 어떤 통계 기법을 돌리는지에 따라서 필요한 이펙티브 사이즈를 계산하는 방법도 다 다릅니다. 다 다른 거 꼭 기억하시고요. 하지만 저희가 지금 하는 건 두 그룹 간의 실험군과 대조군의 평균을 비교하기 위한 지금 실험 설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 평균을 비교하는 두 그룹 간의 평균을 비교하는 이런 통계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사용되는 이펙티브 사이즈는 코엔스D라는 공식을 활용을 합니다. 코엔이라는 사람이 아마 뭐 근해 공식이라든지 우리 뭐 그런 거 똑같은 거죠. 이 사람의 D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계산 방식은 이렇습니다. 두 그룹이 있을 때 첫 번째 그룹의 평균, 저는 되게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요. 첫 번째 그룹과 두 번째 그룹의 평균의 차의 절대값, 그리고 이거를 다시 루트 S.1이라고 하면 첫 번째 그룹의 표준편차를 말합니다. 표준편차의 제곱, 두 번째 표준편차의 제곱을 2로 나눈 값. 이렇게 계산을 하면 이펙티브 사이즈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전자계산기를 두드리실 필요는 없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펙티브 사이즈 계산한다는 것만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추후에 계산 자체는 당연히 R 스튜디오가 통계 프로그램이니까 그 안에서 다 계산을 할 수 있죠. 네. 여기서 함께 알아두셔야 될 건 이 공식은 실험군과 대조군의 지금 선행 연구를 해서 먼저 나온 N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N수가 동일한 경우에 해당하는 공식입니다. 공식이고요. 만약에 N수가 다르다면 여기에 추가적으로 그 밑에 있는 이걸 풀드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라고 하거든요. 이 값을 SD라고 합시다. 풀드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 이 값인 요거는 풀드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인 건데요. 풀드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을 계산을 할 때 N수가 동일하다면 S그룹 그 첫 번째 실험군에 해당하는 1번 그룹과 2번 그룹의 N수가 동일하다면 이렇게 공식을 계산하면 되고, 만약에 두 개가 다르다면 N수가 서로 선행 연구에서의 결과 지금까지 모아놓은 서로 다른 경우라면 풀드 SD를 구하기 위해서 값에다가 풀드 SD는 N수를 가중치를 줘서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S.1 제곱에 N수 첫 번째 그룹의 N수 빼기 1 곱해주고
더하고 S 두 번째 그룹의 제곱에다가 두 번째 그룹의 n수 빼기 1을 해서 더해주고요. 밑에다가는 다시 가중치니까요. 이거를 더해서 이렇게 나눠주게 됩니다. 이런 공식으로 풀드 SD를 n수가 사전 연구에서의 실험군과 대조군의 n수가 동일한 경우와 다른 경우가 n수가 풀드 SD를 계산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요. 자, 지금부터 이 이펙티브 사이즈를 계산을 하고 그리고 이 이펙티브 사이즈를 통해서 적정 n수를 산출하는 과정은 많이 목마르셨죠? RStudi오로 다시 넘어가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RStudi오를 다시 켜보도록 하죠. RStudi오로 넘어왔습니다. 제 거 RStudi오는 좀 환경이 이것저것 이미 작업을 하고 있는 RStudi오라서 약간 좀 여러분들하고 다를 수 있는데 대부분 이렇게 빈 창이 열려 있는 건 아마 동일하실 겁니다. 이렇게 untitled라는 파일이 열려 있을 거고요.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다양한 명령어를 쳐가면서 같이 파워 애널리시스를 해보도록 하죠. 파워 애널리시스를 하기 전에 RStudi오에는 재미난 게 모든 기능이 다 설치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어떤 필요한 기능이 있으면 그 필요한 기능을 먼저 이 안에다 설치를 하고 실행을 시키는 과정을 좀 번거롭지만 늘 겪어야 됩니다. 먼저 파워 애널리시스를 위해서는 파워 애널리시스 패키지를 설치해야 되고요. 툴에 들어가셔서 인스톨 패키지를 누르시면 아래와 같은 창이 뜹니다. 여기에다가 파워 애널리시스 패키지 이름은 PWR입니다. 쳐서 인스톨을 하시면 하겠다는 얘기가 나오죠. 하면 됩니다. 하면 인스톨이 지금 되고 있죠. install packages.pwr이라고 이렇게 명령을 쳐도 되는데요. 여러분들께 따로 제가 이렇게 치지 않은 건 어쨌거나 이 R이라는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좀 더 큰 불편감 없이 쉽게 배우시라고 제가 따로 가급적이면 명령을 적게 치고 있습니다. lecture mvp.r이라는 파일을 제가 여러분들께 블로그를 통해서 배포를 해드렸어요. 이 내용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오늘 수업할 때 배울 코드들이 다 들어있는데요. 첫 번째 코드는 CSV 파일을 안으로 불러들이는 겁니다. 여러분들 굳이 이걸 다 치셔도 좋은데요. 타이핑, 커맨드 라인에 익숙하지 않으시면 이렇게 복사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쓰고 제가 드린 파일 버릴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그냥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복사해서 쓰시면 되고요. 대신에 여기에서부터 여기에 해당하는 주소는 파일을 놓은 파일 경로의 위치는 매번 컴퓨터 지금 사용하시는 경우마다 다 다를 테니까 이 파일 경로만 여러분들 수정하시면 되고요. 윈도우 사용자분들은 이게 C 드라이브에 이런 식으로 시작하겠죠? 유저에 이런 식으로 아마 되기 시작할 겁니다. 근데 이제 맥에서는 드라이브 이름을 따로 지정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이 버튼을 누르셔도 되고 그리고 컨트롤 엔터를 누르셔도 됩니다. 네, KY라는 게 들어와 있는 걸 볼 수 있죠? 한번 클릭해서 보면 데이터들이 아까 우리가 엑셀을 작업해서 CSV 파일로 만든 파일이 잘 로딩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펙티브 D 사이즈를 구하기 위해서 D를 구하기 위해서 어떤 값들이 필요했죠? 첫 번째 그룹의 평균과 두 번째 그룹의 평균, 첫 번째 그룹의 표준 편차와 두 번째 그룹의 표준 편차가 필요했죠? 그러면 이거를 각각을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 패키지를 설치를 했으면 그 다음에는 파워 애널리시스 패키지를 다시 로딩해주는 과정이 또 필요합니다. 인스톨과 그러니까 설치를 하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 설치한 거를 메모리에 올려서 사용할 수 있게 로딩이라고 하나요? 해주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되고요. 마찬가지로 파워 애널리시스를 해주고
그 다음에 에러가 좀 보이네요. 버전이 3.2.5 버전 밑에서 개발되었다. 그래도 돌아가는데 아무 문제 없으니까 그냥 쓰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평균을 구해볼까요? 첫 번째 평균을 구하는 방법은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첫 번째 그룹을 잘 읽어보시면 min.1이라는 변수를 설정하고요. 이런 주머니에다가 min이라는 명령어를 써서 ky의 ky 테이블, 이게 ky 테이블이죠. ky 테이블에 있는 스코어를 평균을 내는데 모든 그룹을 다 내지 말고 그룹이 1인 사람들만 모아서 평균을 구하라는 명령어가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KY 그룹이 1인 사람들만 모아서 KY 테이블에 스코어에 해당하는 값들의 평균을 구하라는 게 명령어의 핵심이고요. 그 구한 값을 min.1이라는 함수에 담으라는 겁니다. 실행시켜 보면요. 네. 저는 이게 참, 저 같은 사람들은 이런 깔끔한 결과를 너무 좋아합니다. 생색을 내지 않죠. R은 생색을 내지 않습니다. 계산이 끝났으면 그냥 커서가 다시 다음 일을 언제든지 받겠다는 듯이 무심하게 깜빡거리지 뭐 잘난 척을 하지 않습니다. 뭐 결과가 나왔다고. 이 결과를 확인하고 싶으면 value 값에서 min.1 값이 삽입된 걸 확인할 수도 있고요. 요 안에서는 .1이라고 쳐서 마찬가지로 컨트롤 엔터 치시면 14.5가 min.1이라는 변수에 할당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두 번째 그룹의 평균을 구하면 되고요. 이거는 뭐 제가 나눠드린 파일에 들어가서 해도 되고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작업할 수도 있겠죠? 컨트롤 엔터. 그러면 36.95로 값이 들어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꾸 복사해서 쓰시는 연습을 하세요. 코드 작성할 때 복사해서 쓴다고 실력 없다는 소리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정말 실력이 있는 사람들은요. 자, 아니 치는 속도보다 복사하는 게 빠른데 뭐하러 쳐요, 그죠? 이제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첫 번째 그룹의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그리고 두 번째 그룹의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을 이번에는 두 줄을 한꺼번에 실행해서 두 개를 한꺼번에 구해볼게요. 셀렉션하고 run 하면 이미 두 개가 또 다 18.6984 쭉 들어간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min과 스탠다드 값이 들어갔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펙티브 사이즈를 구할 수가 있겠죠. 네, 이펙티브 사이즈를 구하기 위해서는 그 제곱을 했지 않습니까? 이 제곱을 어떻게 하는지와 그리고 루트를 어떻게 씌우는지 그리고 절대값을 어떻게 입히는지 등의 여러 산술 계산기 기능을 R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알아야 되죠. 그래서 몇 가지 적어 드렸는데요. 각자 루트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sqrt라는 명령어를 사용해서 하면 루트 2의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 엔터 밑에 루트 2의 값이 1.414214로 계산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절대값을 구하는 건 abs라는 명령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컨트롤 엔터 1-3은 -2인데 절대값이 계산이 되어서 2로 들어가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제곱은 꺽쇠를 이용해서 꺽쇠 2는 제곱 2제곱 그리고 3제곱이면 꺽쇠 3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n값이 실험근과 대조근이 같은 경우에 이펙티브 사이즈를 계산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공식이 이렇게 지금 표현된 이 공식과 동일한 공식입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시면 영상을 멈춰 놓거나 뒤로 감기 해서 다시 한번 천천히 확인해 보시고요. 계산을 하면 값이 들어갔을 거고요. 값이 잘 안 보이면
이렇게 내려서 밸류 값이 이펙트 사이즈 여기 있었네요. 0.9719 이렇게 들어가는 이게 계산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파워 애널리시스를 위한 모든 준비가 다 끝났고요. 아까 설치한 파워 애널리시스 패키지에서 적정 N수를 구하는 코드를 불러다가 입력을 하면 이게 가장 대표적으로 파워 값을 0.8로 설정하고 significance 레벨을 0.0으로 준 다음 투 샘플, 두 그룹의 평균을 비교하는 이제 양쪽 검정을 하는 공식이 다음과 같습니다. 이거를 그대로 실행시키시면 됩니다. 결과가 나왔네요. 시크하게 n은 17.6이 나왔습니다. 밑에 노트 값이 노트라고 돼 있죠. n은 각 그룹의 숫자다. 그 이야기는 뭐죠? 네, 각 그룹이 17.6명, 사람은 쪼갤 수가 없으니까 적어도 18명씩의 사람이 필요하다. 18명이 각 그룹에서 18명이 넘는다면 이 두 그룹을 비교하는 통계 결과에서의 P밸류는 N수가 18개 이상이면 충분히 의미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내준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그 파워 애널라이시스를 통해서 적정 N수를 구하는 걸 해보셨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결과는 각각의 N수가 20명씩 책정되어 있는 샘플 데이터였는데 파워 애널라이시스를 통해서 구한 값이 18명이니까 이 그룹 간에 비교한 P밸류는 의미가 있는 값이라고 저희가 이제 추정할 수가 있는 거죠. 재미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파워 애널라이시스를 위해서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가급적이면 처음에 코드를 입력하는 과정이 무척 낯설고 어렵기 때문에 코드를 직접 입력하시는 부분은 오히려 복사를 통해서 쉽게 경험하실 수 있도록 구성해 봤습니다. 코드를 구성하는 건 사실 나중에 익숙해지면 이렇게 명령 그 메뉴에서 어떤 명령을 찾아서 반복하는 것보다 훨씬 직관적이고 반복할 때 실수가 적습니다. 예전에 어떤 명령어가 어느 메뉴에 있었더라? 메뉴바에 있었더라? 늘 찾아서 헤맨 적 혹시 없으세요? 또 심지어 이렇게 숨어 있으면 더더욱 어렵죠? 이런 거 진짜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명령어를 제가 렉처 해드린 것처럼 본인이 만드시는 코드도 주석 처리를 해서 이렇게 그 코드가 어떤 기능의 코드였는지를 제가 작업하고 있는 것들을 보여드리면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볼 거지만 앞으로 저도 또한 이 만들어 놓은 코드들을 복사해서 또 계속 활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주석을 다 달아 놓는 겁니다. 이렇게 달아 놓으면 여러분들께서 어떤 결과를 뽑기 위해서 새로운 연구를 시작하실 때 아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고 코드에 대해서 겁을 내시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강의는 이렇게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기회가 된다면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건양대학교 병원 이비인후과 교실의 김종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